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친구든 결혼한 배우자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결혼할 저희 예비 남편을 만나 그 말뜻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1년 전 하마터면 사기꾼 같은 예비 남편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망칠 뻔했거든요.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굴던 예비 남편은 뒤늦게 알고 보니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잘해주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제 앞에서 엄청난 쇼까지 벌였죠. 결국 저에게 모든 사실이 들통이나 제대로 혼쭐이 나고 말았지만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복수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못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냈는지 여러분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후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큰 불만은 없었어요. 힘든 형편 속에서 저를 잘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아서인지 전 사업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정확히 어떤 분야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부터 막연히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 되어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일을 해 돈을 모으며 차곡차곡 꿈을 이루어 나갈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제가 24살이 되었을 쯤 작게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실수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유의 작은 빌딩까지 가질 수 있었죠.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혼자라는 것이 익숙해지며 결혼할 시기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만요. 사업을 하는 지인들끼리 자리를 마련해 가끔 같이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지인과 함께 예비 남편이 나타났던 것이죠. 예비 남편은 유명한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다 IT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단이 좋아서인지 그쪽 분야에서는 잘 나가는 촉망받는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예비 남편을 봤을 때 저는 딱히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는 그때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비 남편은 저보다 4살 정도 어린 사람이라 굳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저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좋아서인지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성격이라 저에게 더 특별히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예비 남편이 따로 나와 저를 붙잡는 거였어요. 도원이 누나는 왜 저랑 항상 거리를 두세요? 네? 제가 언제 거리를 뒀다고 그러세요. 민우 씨도 그냥 다른 사람이랑 다 똑같이 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는 누나랑 많이 친해지고 싶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저 누나한테 이성으로 관심 있어요. 누나 보려고 이 모임에도 열심히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언제 만나서 데이트해요? 그게 제가 예비 남편을 이성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물 흐르듯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고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의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예비 남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성격이 호탕하니 매우 좋으신 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씨랑 만나고 있는 정도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어서 와요. 우리 민호 말대로 싹싹하니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아주 미인이네. 앞으로 한 가족 될 텐데 나야말로 잘 부탁해요. 그 나이에 크게 성공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도 있고 정말 대단하네. 내가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긴요. 그러는 민우 씨야말로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하면서 성공한 거 보면 전 그게 더 대단해 보이는걸요. 제가 옆에서 볼 때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긴 우리 아들이 조금 잘났긴 했지?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데려온 거고.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니. 그 후 저는 예비 시댁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게다가 사업하느라 바쁜 저를 위해 밥이라도 잘 챙겨 먹으라며 예비 남편을 통해 손수하신 반찬이며 국까지 매번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해도 반찬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해서 계속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별탈 없어 보이던 예비 남편과 제 사이에 조금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겠다. 저는 좀 더 연애를 하고 1, 2년 뒤에 천천히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뭐가 급한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누나, 내가 싫은 거야? 나는 사랑하는 누나,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결혼을 미루자는 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한다고 어디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좀 더 우리 연애 생활 즐기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만나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여유롭고 좋잖아. 결혼 그까짓 거 식장 잡아서 대충 올리면 되는 거고 우리 신혼살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채워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엄마는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언제 결혼하냐고 날 들볶는단 말이야. 이러다가 내 귀에 닦지 않겠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대충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넌 나랑 하는 결혼식이 대충이란 말을 쉽게 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리고 아이도 어느 정도 부모로서 준비가 되면 낳아야지. 나는 급하게 낳고 싶지 않다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누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였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인데 왜 나한테 중요하지 않겠어? 급한 마음에 말 혼나온 거야. 그만큼 내가 누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누나도 우리 결혼 자꾸 늦게만 하자고 미루지 말고 조금은 내 마음도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결혼은 같이 하는 거고 나도 내 고집만 부릴 순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하지만 민우 너도 앞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 너 이번만 봐주는 거야? 알겠어 누나.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 앞당겨서 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라. 예비 남편의 말에 저희 결혼을 조금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너무 빨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찍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 남편과 결혼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밤에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예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일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해도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누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누나가 우리 결혼 서두르는 거 싫어하는 건 알지만 조금 서둘러서 빨리 하면 안 될까? 엄마 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지. 만약 우리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보내면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누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우리 엄마 그동안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리기 싫다고. 아직도 엄마가 시한부라는 게 믿기지 않아. 예비 남편의 말에 저는 예비 남편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민우 네 말대로 우리 결혼 서둘러서 하자. 어머니 가시기 전에 우리 결혼하는 모습 당연히 보여드려야지. 당장 내일부터 결혼식장 알아보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자. 누나,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 엄마 위해 그렇게 해주는 거야? 당연하지. 민우 너만큼은 아니더라도 나한테도 어머님은 소중하신 분이셔. 날 친딸처럼 대하면서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어떻게든 어머니 더 오래 살 방법도 같이 알아보고. 누나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누나 최고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예비 남편과의 결혼식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신 시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저만 좋다고 억지를 부리며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를 보기 위해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프신 거 알았으면 저희 결혼 진작 서두르는 거였는데 괜히 제 욕심만 부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도원아. 나는 괜찮아. 나야말로 나 때문에 괜히 준비도 안 된 너희들 결혼식 서두르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부모가 바라는 건 세상에 하나야.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내 걱정은 너무 말고 행복하게 잘 살 생각만 해. 하늘에 가서도 내가 너희들 꼭 지켜줄 테니까. 우리 아들 혼자 두고 세상 떠나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너희들 결혼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떠나긴 왜 떠나요? 어머니, 요즘 의학기술도 좋아져서 암 걸려도 완쾌하는 사람도 많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서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저희 곁에 머물러 주세요. 엄마, 누나 말이 맞아. 어서 나와서 우리가 엄마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줘.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도 힘내보마.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지?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당장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급차 부를까요? 아니다. 난 괜찮다. 이제 갈 때가 돼서 그런 거니 마음 쓰지 마라. 어머니, 안 돼요.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든 빨리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예비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시한부인 시어머니가 떠나기 전 예비 남편과 결혼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식장도 인테리어 같은 건 보지도 않고 가장 빨리 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잡게 되었고요. 다행히 누군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석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을 간신히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웨딩 사진을 찍고 간신히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여유가 생겨 오랜만에 같이 데이트도 하며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레 물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저번엔 내가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 봤어? 어? 이야기했던 거 어떤 거? 그때 우리 회사에 사업 투자해보라는 거 고민해 봤냐고. 물론 누나 말대로 공은 공이고 산은 산이 또 가까운 사이끼리 이런 일을 엮이는 거 싫어하는 건 알지만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래. 사업 아이디어도 좋고 보나마나 잘 될 사업이란 게 뻔한데 남 주기는 아까워서. 이왕 잘 될 거 나랑 결혼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잖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냥 투자해달라고 하면 누나도 불안할 테니까 정 미덥지 않으면 나랑 누나랑 우리 회사 공동대표로 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정 불안한 거면 우리 결혼해서 혼인신고한 후에 투자해도 되고. 어때? 우리 회사 투자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 알겠어. 민우, 네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 보여주면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볼게. 진짜야? 정말 생각해 주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나 메일로 나한테 보내줘. 알겠어. 누나,
정말 고마워. 예비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본인 회사에 투자하라고 여러 번 권유했었는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끼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속해 사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남도 아니고 결혼에 곧 부부가 될 사이이고 본인이 아닌 저를 위해 투자를 해보란 예비 남편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이 보내준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었고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분야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미래 발전성이 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고 사업은 사업이기에 사업 계획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장인 남편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정식으로 투자를 하기 전 남편 몰래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예비 남편 말대로 제가 남편 회사에 투자하는 날짜는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로 정했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 시어머니께서 수술 전 검사받는 날이 다가왔고 전 시어머니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연락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입원한 병실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락해보니 이미 예비 남편도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 와 있다고 하고 아주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가기 전 문 밖에서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으니까요. 도원이 돈 빼돌릴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냐? 물론 잘하고 있지. 우리 회사에 투자만 해주면 도원이 보고 나랑 같이 회사 공동대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결혼해서 혼인신고하는 대로 바로 본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내 사업에 투자해주겠대. 그거 아주 잘 됐네. 그러면 그 돈으로 봐서 우리도 건물 하나만 사자. 이미 돈 주면 그걸로 끝인 거고 말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민우 네가 사업을 하는지 건물을 샀는지 지가 어떻게 알겠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사업하고 쓴다고 하고 다른 데 돈 쓴다고 한들 말하지 않으면 알 게 뭐냐고. 장부야 내가 알아서 잘 만져서 일하는 데 쓴 것처럼 도원이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동안 내 사업한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이제 지쳤고 우리도 남의 돈으로 쉽게 부자 좀 되어보자고. 그렇게 돈 빼돌린 다음에 회사 부도 나서 망해서 돌려줄 돈 없다고 하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설령 내 말이 거짓말인 걸 안다고 한들 이미 결혼한 지 남편을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안 그래? 설마 지 서방님을 경찰에 신고하겠어?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어야 하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말 들으면 살기만 하면 돼. 결혼만 해봐. 지금 그 잘난 척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성격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싹 고쳐놓을 테니까. 엄마, 도원이 돈 잘 버니까 우리 나중에 도원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자. 계속 돈도 좀 뜯어내면서 어차피 애 하나 낳으면 애 때문이라도 도망가랴 갈 수 없을 테니까. 결혼하면 애부터 가지자고 해야지. 그동안은 내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해도 자꾸만 미루더니 엄마 시험 보라고 하니까 그제야 마음을 돌리네. 우리 아들 잘한다. 여자는 그렇게 잡아야 하는 거다. 나도 그거 우리 집에 시집만 와봐라. 그때는 아주 국물도 없을 테니까. 지금이 아직 진짜 내멸이도 아니고 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만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멍청한 며느리 덕분에 우리도 꽁돈 얻어서 건물주 되고 아주 내 기분이 따봉이다. 그거 돈만 많았지 멍청해서 내가 치질 수술하는 것도 모르고 대장암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 그렇다니까. 그리고 엄마, 며느리가 멍청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 말도 잘 듣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아들 말이 맞네.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니까. 당연하지. 모임 갔을 때 도원이 보면서 딱 이 여자다 싶었지. 능력 있어 돈 잘 벌지 일만 해서 순진하지. 저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빨대 꽂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이고 신나라. 순진하고 돈 많은 며느리 만나서 한몫 제대로 잡게 생겼네.
저는 너무 화가 나 당장 병실로 들어가 뒤엎고 싶은 심정이었죠.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것도 모자라 저와 결혼해 제 재산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두 사람이 평소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여자를 업신여기며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더욱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투자한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한심해 보였죠. 정말 그동안 사업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파혼하며 처절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돈 때문에 그동안 저를 농락하며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인간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남편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회사는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르게 아주 엉망이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무리한 투자를 받은 데다 경영도 주먹구구식으로 엉망으로 하고 있어 언제 잘못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한부라고 속여서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언제 당장 회사가 망하게 될지 모르니 그 전에 저를 속여 빨리 결혼한 뒤 제 재산을 빼돌려야 했으니까요. 혹여나 예비 남편 회사가 망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예비 남편은 저도 모르는 사이 돈 많은 약혼자와 결혼할 거라며 제 이름을 팔아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전부터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며 그 전에 두 사람을 차례대로 골탕 먹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연기를 하느라 아주 바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수술날 찾아가겠다고 하자 본인들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아주 제대로 펄쩍 뛰었습니다. 뭐? 내 수술날 오겠다고? 도원아,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니? 네가 오면 내가 마음 편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어차피 우리 민우도 옆에 같이 있어주기로 했고 바쁜데 괜히 도원이 너까지 올 필요 없다. 그래 누나. 괜히 누나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엄마 옆에 있어드리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해.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수술하시는데 예비 며느리로서 당연히 가서 어머니 수술하는 것도 보고 제가 옆에서 직접 간병도 해드려야죠. 그게 며느리로서 도리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말리셔도 어머니 수술날 꼭 갈래요. 아니 얘가 부담스럽다는데 짜증나게 왜 자꾸 이래? 아픈 내가 됐다고 하잖아. 너 오지 말라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짜증난다고 하신 건가요? 평소에는 저 친딸 같다고 좋다고 하시더니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지금 민우 씨랑 어머니 두 사람 저 왕따 시키는 건가요? 저 그러면 민우 씨랑 결혼 안 할게요. 도원이 삐졌어요. 아니 고작 이런 일로 결혼을 안 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짜증이 난다고 했던 건 도원이 너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몸이 그래 내 몸이 아파서 짜증난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마음 풀어라.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그리고 내 수술날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도원이 너 힘들까 봐 그런 거지. 왕따 시키고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한테 짜증난다고 했던 것도 저 왕따 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닌 거죠? 그래 그렇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네가 전부 오해한 거야. 도원이 네가 결혼식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많이 예민해졌나 보다. 이렇게 어린애처럼 안 쓰던 때도 쓰고. 그러게요. 어머니 말대로
결혼식이 가까워져 오니까 제가 괜히 예민해졌나 봐요. 어머니 아프신데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민우랑 결혼 안 하겠다는 말 취소하는 거지? 그냥 해본 말인 거 맞지? 당연하죠. 어머니도 참 눈치가 없으시다니까요.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로 결혼을 안 하겠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재미있죠? 장난? 그래, 재미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 보니 농담도 참 잘하네. 그러게, 누나 이제 보니 아주 장난꾸러기였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암 수술이 아닌 치질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수술을 잘 마쳤다고 예비 남편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치질 수술을 받아놓고 큰 암 수술을 받은 것처럼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 사진과 함께요. 아주 제대로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얼마 후 집으로 퇴원했다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수술하고 힘들 테니 몸보신 좀 시켜드릴 겸 아주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젠 시한부 환자를 연기할 생각도 없는 것인지 아주 말짱해 보이는 건강한 모습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암 수술이 아닌 치질 수술을 했던 것이니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도원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어제 저녁부터 먹지 말고 굶고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굶었더니 아주 배가 고프네.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뭘 사주려고 그러나? 어머니 소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맛있다는 곳으로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요. 자그마치 투뿔 한우로만 소갈비찜 만든다고 하지 뭐예요? 투뿔 한우? 그거 생각만 해도 아주 제대로 군침이 도네. 도원아, 그러면 얼른 가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점심까지 계속 굶었더니 내 배가 아주 고프구나. 네, 어머니 얼른 갈게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유명한 소갈비찜 집으로 모시고 갔고 음식을 주문하자 얼마 후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이 저희 테이블로 나오자마자 아주 눈을 반짝이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소갈비 하나를 들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갈비를 뜯기도 전에 제가 말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정말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어요? 뭐가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니 대장암으로 얼마 전에 수술하셨잖아요. 대장암 수술한 사람한테는 갈비찜처럼 기름진 음식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머니 큰 수술도 하셨고 그래서 보양하시라고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머니 죄송한데 갈비찜은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거 먹으려고 어젯밤부터 굶었는데 먹지 말라고? 도원아, 네가 날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한 번 먹는다고 뭐 죽기야 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는 배가 많이 고픈지 다시 소갈비찜을 입으로 넣으려고 했죠. 그 전에 먹지 못하도록 제가 다시 말렸지만요. 어머니! 절대로 안 돼요.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아프셔서 정신도 없고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러신 것 같은데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거 잘못 먹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 저희 결혼식인데 어머니 민우 씨랑 저 결혼하는 거 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는 의미로 이 소갈비찜은 제가 어머니가 드시고 싶지 않게 빨리 해치울게요. 알아보니 대장암엔 콩이 좋다고 하니 제가 이따가 두부 한번 사드릴 테니 그걸로 드세요. 어머니 저처럼 어머니 건강 생각해주는 좋은 며느리도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얼른 나으세요. 시어머니는 갈비 한 점 입에 못 대고 제가 솔갈비 뜯는 모습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본인이 대장암 말기 환자라고 했으니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억울한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앞에서 솔갈비찜을 다 먹고 밥까지 야무지게 볶아 먹었어요. 시어머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들리긴 했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고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밖으로 나오다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점원분이 식당 카트로 음식을 옮기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걸 못 보고 카트로 그만 시어머니가 치질 수술한 엉덩이를 찌르고 만 것입니다. 아구! 아구, 나 죽네! 아이고, 내 엉덩이! 손님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만 손님이 있으신 걸 못 봤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많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프다. 아무래도 수술 부위를 건드려서 잘못된 것 같아. 네? 어머니 수술한 부위라뇨? 어머니 대장암 수술하셨지 치질 수술하신 것도 아닐 텐데 왜 엉덩이를 수술 부위라고 말씀하세요? 맞다. 그렇지. 내가 말이 헛나왔다. 나는 괜찮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수술한 위치를 건드려서 많이 아픈지 시어머니는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닌 척 연기하는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날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인지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예비 남편과 신혼살림을 보는 척 백화점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전 거기서 예비 남편의 심장을 철렁하게 할 폭탄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자기 회사 투자하기로 한 거 좀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누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를 고민해보다니. 나랑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건데? 우리가 결혼을 왜 급하게 서두르다니. 너 그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시한부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결혼식 보여주려고 빨리 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 지금 하는 말 보면 나한테 꼭 돈 투자 받으려고 빨리 결혼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내가 너희 회사 투자 안 하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절대 아니지만 누나, 날 물어보고 그런 소리를 해. 난 누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 내 회사에 투자 못해도 결혼할 거라고. 그렇지? 너 정말로 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지? 물론이지. 그런 당연한 걸 왜 묻고 그래? 나도 농담이었어. 민우 너가 나 정말로 사랑하는지 시험해보려고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런 거였어? 난 또 누나가 마음 바뀐 줄 알고 엄청 쫄았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민우 너 예전부터 나한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사랑의 증표로 나한테 선물 하나 꼭 해주고 싶다고 했었잖아.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생겨서 그러는데 그 선물 지금 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누나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사줄게. 그런데 뭐가 가지고 싶어서 그래? 누나 명품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니까 그런 건 아닐 테고 궁금하네?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을 끌고 간 곳은 고급 외제차를 파는 곳이었죠. 예비 남편은 제가 외제차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비지땀을 흘리더니 차에 시승을 해보겠다고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누나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게 차였구나. 그것도 비싼 외제차. 민우 너도 알지? 내가 다른 데는 관심 없는데 차에는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차로 고를 건데? 그런데 누나, 차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비싸다니. 나는 너 회사에 투자하는 것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차 한 대 선물해주는 것도 아까운 거야? 아깝기는 절대 아니지. 우리 사랑하는 누나 사준 건데 절대 아니야. 마음껏 골라. 그래서 전 그날 매장에서 제대로 된 외제차 한 대를 뽑고 나왔죠.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번거롭고 그동안 예비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결혼을 빌미로 저를 속인 것에 대한 위자료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한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 향한 마지막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회사로 불러 사업 투자 취소와 함께 파혼을 통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 예비 남편이 저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린
예비 남편의 빚쟁이들을 전부 불러들일 계획이었죠. 이미 예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분들에게 연락해 예비 남편이 제 이름을 팔아 사기를 친 사실도 알려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말할 사실이 있다며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를 저희 회사로 불러 사장실로 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파혼을 하자고 부른 것을 예상 못했는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왜 누나 회사에서 엄마랑 나랑 보자고 한 거야? 혹시 결혼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려고 부른 거야?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도원아, 정말 잘 생각했다. 어차피 투자할 거면 빨리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게 아니고 전 두 분 다른 이유 때문에 부른 건데요. 누나, 다른 이유라니?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민우 너희 회사 투자하는 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갑자기 투자를 못하겠다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저번처럼 또 나 놀리려고 하는구나. 누나는 아무튼 정말 장난꾸러기라니까. 아니,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닌데? 난 민우 너희 회사에 투자 절대로 못 해주니까 나한테 1원 한 푼도 투자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누나,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우리 회사 투자하겠다고 해서 내가 60개월 할부로 그 비싼 외제차까지 뽑아줬는데 그렇게 날 베껴먹고 이제 와서 그러면 곤란하지? 뭐? 민우 너 도원이한테 외제차까지 뽑아준 거야? 그런데도 우리 아들 회사에 투자를 못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 그 차 나 사랑해서 사준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갑자기 내가 너희 회사에 투자해서 사주기로 했다니. 우라, 이제야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너 처음부터 내 재산 노리고 나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했던 거지? 내가 누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하긴 뭘 접근해? 절대 아니라고. 난 누나 사랑해서 만났던 거야. 도원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우리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암에 걸려 얼마 살지도 못하는 네 시어미까지 불러 꼭 이런 말을 해야겠니? 너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면 당장 우리 아들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다시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콱 혀깨 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배신이다. 진짜 배신은 당신들이 했겠지? 당신들이 속이면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민우 너 곧 회사 망하게 생겼더라? 그래놓고 나한테 투자받아서 돈 뜯어내려고 내 앞에서는 회사 잘 되는 척 연기했지? 한몫 잡으려고 처음부터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잖아. 그리고 거기 아줌마 암 걸리기는 개뿔. 치질이면서 당신 아들이랑 빨리 결혼시켜 내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했던 거잖아. 결혼만 하면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켜? 니들이야말로 얼마나 멍청하고 머리가 나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 누나가 그걸 어떻게... 도원이 너 언제부터 그 사실을 알았던 거냐? 예전에 당신 둘이 병실에 사는 이야기 전부 다 들었어. 내가 엿듣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재산 뺏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서 떠들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오늘부로 너랑은 파혼이야. 아니야. 안 돼, 누나. 누나가 나 버리면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물론 내가 누나 재산 보고 접근한 건 맞지만 누나 사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내가 누나가 하라는 대로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만 말아줘. 도원아, 미안하다.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너 없으면 우리 진짜 폭삭 망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망이라고. 폭망하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니까 그건 둘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김에 내가 당신들한테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인터폰을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실장님, 손님들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제가 불러 미리 도착해 있던 예비 남편의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사장, 자네 약혼녀는 자네가 사기꾼이라며 파혼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돈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박 사장 자네가 아니고 자네 약혼녀 보고 돈 빌려줬던 거니까 당장 내 돈 내놓게. 당장 내놓으라고! 이 사기꾼 놈! 내 돈 내놔! 빌려간 돈 내놓으라고! 알아보니 네 약혼녀는 네 놈이 자기 이름 팔아서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녔던 거 전혀 모르던데?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이자 높게 쳐준다며 네 놈 약혼녀 이름 팔아서 돈 빌리고 다녔지? 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속에서 빌려간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더 들을 말 필요도 없어요. 이 사기꾼 놈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리자고요. 이런 것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립니다. 빚쟁이들은 예비 남편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할 작정인지 예비 남편을 끌고 사장실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를 향해 살려달라고 절규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빚쟁이들을 말리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죠.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누나가 나랑 결혼해서 우리 회사 투자하겠다고 어서 말해줘. 나 이러다가 정말 전과자 되게 생겼다고.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부자 마누라 만나서 인생 펴는 줄 알았더니 완전 종치게 생겼네. 안 돼. 우리 아들 절대 못 데려가. 내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다들 우리 아들 놓지 못하겠어? 엄마라도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돌리려 예비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연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 후 전 두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고요. 지인에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 결국 예비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예비 남편의 빚을 갚느라 살던 집까지 팔고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면서 예비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늦은 나이 공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을 속여 이용해 먹으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덫에 걸려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인생을 망치고 만 것이죠. 이래서 사람은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그리고 현재 저는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으로 저보다 능력도 좋은 데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혼자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남자친구가 곁에서 많이 위로를 해주었고 먼저 고백을 해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사람에 대한 불신도 심해지고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남자친구의 한결같은 마음에 예비 남편에게 당했던 상처도 많이 치유되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예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전부 아물지 않은 탓인지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고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제가 상황 판단이 빨라 예비 남편의 꿰매 넘어가지 않고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큰 일을 앞둔 상태라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큰 위기도 피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